안녕하세요.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는 구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아나와 율리앙 알프스의 진주라고 부르는 블레드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중앙유럽과 남유럽 사이에 위치한 나라로 알프스 산맥 동쪽 끝부분의 지중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먼저 슬로베니아의 수도인 류블리아나 여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전세계 나라의 명칭에 러브가 들어있는 유일한 나라이면서 수도인 류블리아나는 사랑스러운이란 뜻으로 슬라보어의 류블레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류블리아나를 여행하기 위해서 맵코드를 자막처럼 입력하시면 주차장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주차하시고 첫 번째 방문할 곳은 슬로베니아 국립대학 도서관인데요. 주차장으로 들어왔던 입구로 나가서 삼거리에 위치한 일리리아 기념비를 오른쪽에 두고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요제 플래츠니크의 야심작이자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슬로베니아 국립대학 도서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가우디가 있다면 류블리아나에는 요제 플래츠니크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류블리아나 곳곳에는 그가 설계한 건축물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류블리아나는 요제 플래츠니크 건축 투어라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슬로베니아 국립대학 도서관에는 불규칙적으로 크고 작은 돌로 이루어진 장식들이 많고 현대적인 양식의 건물이라기보다 고전적인 건축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입구는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시면 책상과 스탠드, 샹들리에 등 요제 플래츠니크가 디자인한 열람실이 나옵니다. 슬로베니아 국립대학 도서관을 천천히 돌아보시고 류블리아나에서 가장 오래된 골목 중 한 곳인 예술인의 거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예술인의 거리는 류블리아나의 구도심이 쇠퇴하여 불법 주차장과 쓰레기로 더럽혀진 곳에 2004년 이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를 재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조성된 거리입니다. 예술인의 거리에서 신광장으로 이동하겠는데요. 가는 길에는 1895년 4월 14일 류블리아나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후 합스부르크의 지원을 요청한 당시 류블리아나 시장의 동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광장에서 보이는 류블리아니차 강은 요제 플래츠니크가 강과 만나는 곳에 계단식 제방을 설계하였고 유럽 최고의 환경도시가 되면서 2004년 이후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풍경을 즐기는 아름다운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류블리아니차 강을 오른쪽에 두고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구두수선공의 다리가 나옵니다. 구두수선공의 다리는 중세시대부터 목조다리가 있던 곳으로 강을 마주보고 있는 두 마을을 이어주는 중요한 장소이었고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입구였습니다. 구두수선공의 다리를 건너 한 블럭 들어가서 좌회전하시면 류블리아나의 타운홀로 가는 메인 거리가 나옵니다. 이 거리에는 찻집과 식당, 각종 선물 가게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시계탑이 있는 구청 건물을 보실 수 있고 바로 옆에는 시청 건물도 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높이 10m에 달하는 오벨리스크가 있고 1743년 이탈리아 조각가인 롯바에게 의뢰하여 1751년 완공된 롯바 분수가 있습니다. 이 분수는 슬로베니아를 대표하는 세 개의 강을 표현한 것으로 2006년 롯바 분수가 해체되면서 원본은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고 현재 밖에서 보는 작품은 복제품입니다. 롯바 분수에서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류블리아나 대성당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류블리아나 대성당 건물은 13세기의 로마네스크 형식의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으나 1701년부터 1708년 사이 새롭게 건축되었습니다. 이곳은 2019년부터 1인당 2유로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2018년까지는 서로 다른 입구와 출구가 있었으나 지금은 남쪽 문이 출입구 역할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성당 서문으로 가시면 1996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류블리아나에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제작해놓은 청동 출입문을 보실 수 있고 남쪽 출입문에는 류블리아나에서 카톨릭 발전에 기여한 6명의 주교가 죽은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류블리아나 대성당에서 나와 왼쪽으로 80m쯤 이동하면 좌측에 보드닉 동상이 있습니다. 보드닉 동상에서 약 50m 직진하여 우회전하시면 류블리아나 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푸니쿨라 탑승장이 나옵니다. 탑승장에서 티켓을 구입할 때는 푸니쿨라 왕복 티켓만 구입하지 마시고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캐슬 티켓을 같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성에 도착하여 전망대에서 류블리아나 시내를 감상하시고
교도소와 성 안에 있는 성당까지 보신 후 푸니쿨라를 탑승하여 내려오시면 됩니다. 푸니쿨라 탑승장에서 보드닉 동상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시면 슬로베니아 농산물을 판매하는 중앙시장으로 가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보드닉 광장이라고도 합니다. 중앙시장에는 제철에 맞는 과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시장 한쪽에는 재미있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에 지역의 낙농업자가 신선한 우유를 이곳에 채워놓으면 우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리터 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입니다. 중앙시장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류블리아나의 상징인 드래곤 브릿지가 있지만 용의 동상 외에 크게 볼 것은 없기 때문에 다리 위에 세워진 용의 동상을 보실 분들은 선택하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에서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도살자의 다리로 가실 수 있습니다. 도살자의 다리 주변에는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류블리아나 대성당 방향으로 도망치는 모습 등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살자의 다리는 건너지 마시고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다음 장소까지 300여 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스토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어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1929년부터 1932년 사이 10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요제 플래츠니크가 보행자를 위해 2개의 다리를 추가하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모습을 갖춘 삼중교입니다. 삼중교를 건너면 분홍색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이 보이고 그 앞에 있는 광장은 프레셰렌 광장이라고 합니다. 이 광장의 한편에는 슬로베니아의 낭만주의 국민 시인이자 변호사인 프란체 프레셰렌의 동상이 있습니다. 프레셰렌은 33세 때인 1833년 자신보다 16살 어린 율리아를 우연히 만나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후 1835년에 짝사랑하던 율리아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프레셰렌 동상의 그윽한 눈길을 쫓아가면 건물벽에 조각되어 있는 율리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프레셰렌 동상에서 성 프란체스코 성당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성당에 미사가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성당 내부를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셰렌 동상 뒤편에는 1903년에 개관한 슬로베니아 최초의 백화점인 엠포리움 갤러리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엠포리움 갤러리아 건물 꼭대기에는 상인의 수호신인 헤르메스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헤르메스의 왼쪽 다리 아랫부분에는 백화점의 설립자이자 건물주인 어반쉬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레셰렌 동상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처음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던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자막처럼 맵코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류블리아나의 핫플레이스인 메탈코바 문화센터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유고연방시설의 육군 교도소였고 슬로베니아가 유고연방에서 탈퇴한 후 육군 교도소를 없애려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철거하지 않고 일부는 교도소형 게스트하우스로 일부는 문화센터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메탈코바 문화센터에서 맵코드를 자막처럼 입력하여 율리안 알프스의 진주라고 일컫는 블레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블레드에 도착하면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날 텐데요. 블레드 섬에 들어갈 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할 겸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식당 바로 앞에 있는 선착장으로 가시면 블레드 섬에 들어가는 보트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블레드 호수는 7km 둘레의 작은 호수로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 형성된 빙하호이고 블레드호의 가운데에는 슬로베니아에서 유일한 섬인 블레드 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블레드 섬에는 성모승천 성당이 있고 이 성당은 슬로베니아의 젊은이들이 가장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플레트나에서 내리면 섬 정상의 성모승천 성당으로 올라가는 99개의 계단이 시작됩니다. 성모승천 성당은 고대 슬라브 여신인 치바를 모신 곳이었는데 745년에 성모승천 성당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몇 번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졌고 현재의 모습은 1747년에 재건하였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시면 줄을 한 번만 당겨서 종소리가 3번 울리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원의 종이 있습니다. 블레드 섬은 넓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둘러보시고 다시 플레트나를 탑승하여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보트에서 내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식당으로 가서 맵코드를 자막처럼 입력하시면 블레드 성 주차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블레드 성으로 가는 방법은 자동차를 주차하시고 섬 쪽으로 이동하여 이 팻말이 보이는 곳에서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블레드 성은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고 1004년 독일의 하일리히 2세 왕이 브릭슨의 주교였던 알부인에게 이 성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블레드 성에는 블레드와 주변 지역인 고렌스카 주거 문화를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 있고 예배당과 대장간, 기념품 가게를 비롯하여 레스토랑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시면 12m 깊이의 우물이 있고 아놀드 리클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블레드 호숫가를 2시간 정도 천천히 산책하듯 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블레드 성을 돌아보신 후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시면 슬로베니아 1박 여행은 마치게 됩니다. 숙박은 다음날 여행지인 포스토이나에서 하셔도 좋지만 블레드에서 숙박할 경우에는 점심 식사 장소였던 펜션 물리노에서 하시거나 여행 경비가 여유 있으면 유고 연방 시절 티토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빌라 블레드에서 숙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포스토이나에서 숙박하실 경우에는 호텔 클래스를 추천드리고 숙소로 가는 방법은 맵 코드를 자막처럼 설정하시면 됩니다.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와 블레드를 여행하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된 경비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올려드리는 해외여행 코스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굴의 여왕이라 불리고 카르스트 동굴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길이 24.3km의 포스토이나 동굴과 동굴벽에 붙어있는 프레드야마 성을 포함하여 악마와 거래한 바이올리니스트 타르티니의 고향인 피란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